정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전당대회에 정말 큰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에 분명히 경선 결과 신승이지만 이긴 걸로 보이는데 본인 SNS에 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이정주 기자 지금 폭주하죠. 이거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이게 이제 속마음이 나온 거죠. 사실 이 정청래 후보의 작전은 저는 뭐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이 나름대로 표 계산했을 거거든요 지금. 표 계산해가지고 어제 보면 이제 그 당원 숫자도 중요한데 투표율도 중요해요. 근데 부산만 60% 정도로 이제 확 솟았죠. 그리고 충청 같은 경우는 41.5%. 물론 이게 이제 1인 1표 도입 이후에 처음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작년에 그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후보 붙었을 때 충청이 51%였어요. 51%. 네, 투표율이 낮아졌죠 지금. 아하. 충청에. 그리고 부울경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 근데 이번에 54.7% 나왔잖아요. 아 이번보다 지난번이 높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다 10%씩 지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측은 뭐냐? 투표율이 낮으면 정청래가 유리하다. 예, 왜냐하면 신규 당원이나 뉴 이재명으로 세력되는 이제 표방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좋아서 입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야.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계속 100%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당원 투표. 그렇죠. 네. 맥락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아마 이런 작전을 썼을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 제가 호남 사람 아닙니까? 딱 보여요. 어떻게 쓸지. 그래서 전북이 이제 키 포인트인데 아까 노변에서 말한 대로 전북이 전체 득표로 보면 19만 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전체 비중에서는 12%예요. 그러니까 전국 비중으로 그렇죠. 12%의 권리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 전남 네. 광주 전남 전북을 합해서 호남이라 부르잖아요. 통상은. 근데 광주 전남이 20% 정도 되고 전북은 12%예요. 12%. 다 합쳐서 3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3% 정도 네. 되는데 표수로 보면 19만 표거든요.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 경기권은 경기도가 소위 말해서 친청계가 좀 더 세요. 서울에 비해서. 그럼 거기서 이제 반반 먹나 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승부를 걸어야 되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에서 압승을 하고, 근데 표는 얼마 안 된 건 자기도 알아. 그리고 뭐 해봤자 지금 좀 딸이 5만 6만 하잖아요. 요걸로 굴러 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선거인단 네. 현황을. 네. 저게 표차 딱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 저 표가 다 얻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지금 가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경기하고 광주 이기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렇네. 근데 요게 처음에 충청하고 경남에서 1위를 하면서 쭉 달리잖아요. 쭉 달리다가 호남에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냐면 호남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두 개로 쪼개서 아하. 전북의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전북지사도 우리가 당선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전북 표심을 우리가 잡아서 정청래를 당선시키겠다는 게 그 캠프의 전략이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남 반도체 그 발표 나왔을 때 메가시티 그 딱 발표 나왔을 때 이제 대통령이 말한 호남을 딱 얘기했을 때 가서 저 짝은 많이 준 뒤 우리는 어쩌잖아. 저 짝이 어딥니까? 광주 전남을 의미하고. 아하. 그 전남 전북 분리 전략이다. 그렇죠. 근데 네. 광주 전남에 제가 주변 지인들이 많으니까 물어보잖아요. 광주 전남 사람들은 전북에서 젖짝이란 말을 살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야. 젖짝? 보통 젖짝이라면 영남을 의미하지. 요놈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니 광주에서 전남한테 젖짝이라 하잖아요. 진짜 뺨 맞습니다. 잘못하면. 같은 동네예요. 근데 호남을 그 안에서 쪼개가지고 갈라치게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저거는 저렇게 가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이 지지율이 제일 낮아요. 투표율이. 작년에 50% 나왔어요. 투표 많이 안 해 그렇게. 덩치는 크지만 누가 됐든 뭐 지금 윤석열하고 뭐 대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땐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투표율 잘 봐야 돼요. 아 높아질 수 있다. 높아집니다. 게 이정주 기자 예측인 네, 것이고 네, 그런 분리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희 성지 방송이 될 건데 이 경향 TV가 이번에 투표율 잘 보세요. 높아집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 정청래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불안한 요인 때문인 건지 SNS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씨는 민주당 전대에 간섭 말라는 건데 링크해 놓은 기사를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하는 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전대 상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역선택 차원에서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 정치 패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절대 다수죠. 절대 네. 다수.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냥. 제가 다 나가는 패널, 저 방송들이 다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하는 네. 방송이에요. 절대 다수가 100% 지지입니다. 정청래 후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을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이게 참 전술을 쓰는 거 보면 본인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우리 편 사람들한테 나 여기서 이렇게 두드려 맞았어. 이 사람 나쁘지? 우리 나를 지켜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호소하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유승민 씨를 뭐 타겟으로 해가지고 무슨 소구력이 솔직히 있겠습니까? 뭐 한동훈을 얘기하든가 차라리 한동훈은 민주당 전대 입대지 마라 뭐 이렇게 그렇지. 네.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보면 이 결국에는 유승민 씨가 했던 이야기가 그 경찰공화국이 노무현 정신이냐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갖다가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지지층들한테 봐 내가 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뭐라 하네. 그러니까 난 잘한 거야. 난 검찰 개혁 선두주자잖아요. 저 이렇게 공격받지 않습니까? 개혁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거면 한동훈을 붙이지 자기한테 뭐 이렇게 2차적 가는 존재를 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을 붙일 게 아니라 진짜로 개혁 선명성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훨씬 더 그 스피커를 때려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뭔가 좀 이렇게 비껴가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아니면 아예 한동훈이 그 얼마 전에 그 자기가 토론회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연락 돌렸습니까? 저한테도 전화 왔던데 오라고. 근데 그럴 때 정청래 대표가 딱 가가지고 한동훈 나하고 붙자. 내가 하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날 자기 편 들어주는 경공 나가고 새날 나가고 뭐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야. 나한테는 왜 연락을 안 했지? 아 연락 안 했어요? 같은 편이라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한동. 노영 변호사님 부르기 좀 부담스러웠겠죠.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어떤 또 글을 올렸냐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직적 오더표는 먹히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는 부는 바람이고 지금 저짝 후보는 조직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보니까요. 사실 지금 이제 SNS에 올라오는 정청래 팀의 그 SNS 내용을 보게 되면 야 김민석 대통령도 그렇게 도와줘. 그다음에 조직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졌네. 이제 요게 핵심이거든요. 아하, 네. 근데 그거랑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조직적 오더표는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는 160명의 국회의원이 160만 명의 권리당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과 의심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표들은 다 전부 다 위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표인 것이고 실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1인 1표제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라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좀 약간 후달리시는 것 같아요. 후달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변호사님 해주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는 대세론 또는 과반을 말한 바가 없다. 언론에서 5만 프레임으로 사실상 상대방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언론 국회의원 등이 총동원된 조직 선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정주 기자 언론사에 있으니까 언론 국회의원이 총동원돼서 정청래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동원을 했으면 그 왜 반대급부를 안 주죠? 예? 저 누구한테 동원당한 거예요? 저희는 언제는 용역 평론가니 아니 원청 없는 하청이 있어요? 용역비를 주세요. 아니 뭐 회사 공짜로 부려먹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한다고 평가하는 거잖아 보니까 지금. 네. 저는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정청래 그 후보가 이거는 진짜 허수아비 논법을 쓰고 있는 거다. 맞아요. 누가 뭐 동원해서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간에 사실 민주당 내부의 싸움이에요.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알 바는 아닌데 저는 다만 그건 있죠. 그 계속 정청래 후보가 말하는 지금 보안사건 갖고 나오는 그 논지 있잖아요. 민주당 강령에 들어가 보세요. 민주당 강령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 써 있어요. 과연 보안사건 전면 폐지가 중산층과 서민의 이득이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기자로서는.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뭐 기치를 받았네. 김용민 후보가 그때 나와서 의원이 뭐 하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때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한미 FTA 때 보여준 모습이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대통령에서 책임감 있게 가겠다. 올바른 길을 간다. 네. 20년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 누굽니까? 정청래 후보 아닙니까? 그럼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어요 본인이? 아니 국회의원이 신이 아니에요. 모든 걸 예측하고 모든 걸 말한 걸 다 지켜라. 아 그 국회의원 그럼 누가 합니까? 그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네. 틀릴 수 있는데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나도 잘 몰랐는데 국민께 사과하겠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대답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보안사건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있거나 오남용 있거나 사고가 있잖아요. 정청래 후보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법 아닙니까 사실은. 이 세 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계은퇴 시켜야 되는 생각이에요. 사고 나잖아요. 정계은퇴 시켜야 되고 만약에 잘 됐다. 말과 법안에 책임져야 된다. 당연히 잘 됐다. 그럼 제가 매회 인트로마다 떠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법 만들어 주셔서. 왜 이정주 기자가 은퇴해야지 반대급 불어. 반대가 뭐요? 아니 근데 CBS 퇴사. 저도 급이 있는데 박이한성 정도 돼야. 저도 조이대랑 같이 은퇴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갈게요. 오케이. 단계. 알겠어. 네. 보니까. 아니 좀 그렇잖아. 이분들이 제 급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하고 조이대 정도는 붙여주세요. 저도 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보면은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다 연결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요새 100대 0이라고 또 얘기하고 다니더만. 100대 1, 100대 1이다 지금 3대 1이 아니라 100대 1이라고. 야, 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네, 이런 그래서 이유가. 그러니까 뭐 방송에 우리 뭐 패널들이든 언론 기사든 사설이든 뭐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코멘트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보안수사건의 폐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뭐 국회의원들 뭐 이소영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의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을 공격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건. 우리 당원들과 나는 하나고 우리는 개혁의 기치를 들고 가고 있는데 뭔가 토다는 사람들은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나래가 잘 되라고 충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언론과 패널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비판을 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자기를 되돌아봐야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게 맞습니다. 국민 여론이 네. 왜 이렇지? 나는 이거 개혁 깃발을 들었는데 왜 국민의 과반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여론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뭐 내가 설득이 좀 부족했나? 혹은 법안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프레임 잡고 공격하는 거고 나 방해받고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깃발 내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도대체 뭐 당내 선거에서 뚫는다 쳐요. 네. 그 다음 길은 뭐야 도대체? 정치인 정청래의 다음 길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 만나서 백브리핑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 후보를 응원했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김민석을 응원했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김민석을 실제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하는데 나 정말 너무 어쩌고니 같고 굳이 제가 얘기할게요. 한 분이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누구냐? 우리 김어준 씨가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신중해졌어요.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김민석 대 정청래. 예측하기가 반반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박시영 그 조사 전문가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이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다음 얘기로 이어가. 그 얘기는 뭐냐면 김어준 씨가 봤을 때도 이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평론하고 진단해야 될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할게요. 나머지 언론과 패널과 비평가들까지 꺼내가지고 내 편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되돌아봐야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방선거도 본인 계속 우기잖아요. 이겼다고. 무슨 대통령은 표정 관리가 며칠 동안 안 됐다 그러는데 자기 이겼대. 그럼 뭐 기초의회나 이런 것들은 검토다 그냥 광역단체장 선거 몇 대 몇이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숫자별로 이걸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지난 1년간의 그 정부 여당을 갖다가 패배로 규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 그냥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속이면서 본인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에코침을 네. 그러잖아요. 자기가 말한 게 되돌아오는 건데 그게 여론으로 인식하는 현상. 이게 한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배척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2018년도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비교를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15대 1로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말만 처음에 그랬지 실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겼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계속 이겼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뭘 이겼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데다가 지금 더 중요한 거 대통령은 졌다 그러고 대통령하고는 그 관련해서 설명한 게 없는데 자기네들은 대통령하고 계속 소통했다 그러고 우리 다 같이 이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 세 번째 왜 나오냐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겼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전폭적으로 지지 안 하냐고요. 왜 본인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 다
틀리냐고. 100대 1의 생각이 그러니까, 왜 틀리냐고요. 예. 왜 100명의 생각이 똑같은데 한 명만 다르냐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본인이 꼭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혹은 지지하는 당선되기를 꼭 원하는 네. 그 류재화 변호사하고 오늘 아침 방송하면서 느끼셨구나. 네. 아, 친한계들 진짜 정청래 응원하죠. 물어봤어요. 아침에 우리 같이 강승면에도 같이 있었었는데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봤더니 정청래 대표들은 정청래 대표나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렇대. 어차피 우리를 지지하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니 우리를 찍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냐 물어봤더니 아 그러면 대통령이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 않도록 대통령이 얘기도 자꾸 딴 데도 걸고 대통령을 반대되는 것도 자기네가 좀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대통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냐? 아니, 대통령이 잘못 간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래. 그리고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어깃장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지금 제대로 안 해주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예,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이제 자꾸 당심 의심 답답해. 얘기하고 이제 최근에 의원들이 현수막 걸잖아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 전당원 100% 투표 이런 그 현수막을 개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정청래 후보가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국회 의정 활동이라는 걸 같이 이제 2024년부터 만으로 2년 했잖아요. 그럼 160명 의원들이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겠죠. 만약에 의심과 본인의 마음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주 기자? 솔직히. 네. 근데 저것도 민주당을 뭐 민주당답게 이 걸어주겠냐고 하면 본인이 설득을 했어야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답게 저거는 조국 신당 가서 말씀하세요. 조국 신당 민주당스럽다며요. 민주당스럽게 후보 나와서 평택을 해서 3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하고 매번 말하는 게 네. 제가 이제 호남 쪽에 있는 당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이거예요. 조국 혁신당하고 지선에 한번 붙은 다음에 치를 떤다는 거예요. 아, 한번 붙어보면. 붙고 나서 왜냐하면 그 이제 짧게 역대는 뭐냐면 차라리 국민의힘하고 붙는 게 편하다는 거는 노선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예를 들면 뭐 성장, 이쪽은 복지, 뭐 분배. 내지는 나는 뭐 차라리 충청권의 반도시 클러스터, 나는 호남 클러스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옳든 그른 간에 공약이 나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조국 혁신당이 애매하게 뭐라고 하냐면 난 당선되면 합당한다, 들어간다. 그러면 경선을 들어왔어야지. 경선을 왔어야죠. 아, 그렇지. 말로 네. 따져보면.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당원 100% 투표하자는 건 뭐가 잘못이야?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걸었으면은 민주당은 민주당답게도 걸어달라. 민주당은 민주당답게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조국혁신당의 구호였단 말이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합당 이번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정청래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속내를 드러냈다. 예비 경선 거의 끝날 때 네. 강연하면서 그 말 하잖아요. 진보당, 예를 들면 진보당, 정의당, 뭐 이런 야당, 이 야당들 노동당 이런 당하고는 연대를 하고 조국혁신당하고는 합당을 하겠다 하잖아. 아예 구분해요. 나머지는 연대고 조국혁신은 합당이야. 그럼 왜 합당이야 생각하면 합당했으면 지선을 이겼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로 얘기하지. 네. 서울시장을 이겼을 수도 있다. 자기만의 유니버스가 있는데 아니 그 가보지 않은 미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는데 다만 정청래 후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호남 당원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호남 당원들의 가장 큰 생각은 호남을 잘 살게 해달라, 호남을 뭐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얼굴로 2028년 총선 나가 수도권 이길 수 있어 없어? 그거만 관심 있어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호남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역사인데 호남의 선거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민도가 내가 아니야. 나 생각하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쫙 보다가 노무현이라는 후보가 대선에 이길 수 있겠네. 이인재론 필패구나. 부산 사람이지만 당연하죠. 우리 대선 후보를 만듭니다. 2002년에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게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인재가 나오면 48%였지. 대선이라는 건 오를 나싱이에요. 48% 어디다 쓰게 그래서. 지면 끝이야 그냥. 네. 네. 49.9 어디다 쓰게요. 50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로 나오면 0.3으로 시작했지만 뭐 아니면 도야. 차라리 던지자. 이건데 이인재론 필패라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픽한 거예요. 노무현 후보가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도 했고 광주의 정신에. 근데 지금 솔직히 정청래 후보로 나와서 조국혁신 합당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수도권에 이길 수 있나 없나. 요조 돌려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조국혁신당 7월 달에 갤럽 조사 보면 0% 20대 지지율. 0이 아니라 공란이야. 공란 나오는 정당이 그러니까 그런 정당하고 같이 합당해서 20대 표를 얻겠다고요? 수도권에서 20대 표 한 표도 없이 이기겠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초. 저는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저 아까 현수막 이 문제 제기 거는 네. 것도 진짜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고 결국 이제 당원들한테 나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야 이렇게 당하고 있어. 당하고 있어. 왕따 당한 네. 사람이야. 우리 당원들 뭉쳐주세요.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현역 의원들한테서 지지가 없고 세력이 없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친청계라고 분류되는 현역 의원 숫자가 손에 꽂는다는 얘기 자체는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갖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들어서 당원하고 의원을 갈라놓습니까? 네. 그게 원인이 무슨 대통령이 뒤에서 뭐 불공정하게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또 모독을 하는데 아니 제가 그 현역 의원들 몇 분하고 이 대화를 해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스킨십이 없대요. 아 스킨십이 없죠. 없다. 이야기할 기회가 없대 도대체.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가 없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대. 근데 맨날 딴지 게시판 글 써요. 그리고 맨날 거기 한 번씩 나가. 그러니까 대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온라인인 거예요. 근데 뭐 이지은 이런 사람하고 또 스킨십이 가까워 또. 그럼 현역 의원들이 화가 나요 안 나? 야 어? 이렇게 빌드업을 하냐? 야, 이런 진짜 물과 같은 아주 부드러운 진행. 자, 쇼츠 준비됐나요? 그렇잖아. 양팀이 쇼츠 준비. 우리 현역 의원들도 볼 한번 찔러보고 싶다는 아유, 얘기예요. 진짜. 아 그럼 원하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 영상이 좀 어떤지 제작진 준비가 돼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니까 최민희 후보께 좀 잘못 나간 것 같고 뒤에 나옵니다. 네. 이거 뭐 네, 깍공하고요. 건지. 아마도 이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이런 장면인데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방금 전에 손짓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네모라고 또 하죠. 네모네 보이지 않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저 보면은 지금 모양이 네, 동그라미 같은 네모네요. 그런 상황인 건데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랑 소통을 안 하고 그 유튜브만 나가는 것이 서운하다를 넘어서서 아 이게 자기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의원들은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당원들이 다 결정하는 판을 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원들 지지가 필요가 없다. 아, 그리고 유튜브 나온다고 하니까 또 우리 속 터지잖아. 뭐 노영희 TV 나왔습니까? 네. 질문하는 기자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교양 TV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우린 요청 안 해봤습니까? 안 나옵니다. 유튜브도 나와요? 골라서 나가 보니까. 네. 철저히 자기 편 들어주는 데만 딱 나가고 최대 조회수의 최대 효과 딱 김호준 뉴스공장 이런 데만 나가잖아요. 이분 뉴스 나갔잖아요. 이분 뉴스는 이제 유시민 아니 그래놓고 모든 언론과 패널이 자기를 상대로 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 번 거듭 오늘 얘기하지만은 자성 능력,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능력 이런 게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좀? 그러니까 약간 정청래 후보는 제가 답답한 게 저희도 경향TV 막상 나오잖아요. 구교현 기자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상 안 해요. 나오면 어느 정도는 페이버를 준다고요. 굉장히 제가 또 잘 맞춰줘요. 네. 유명한 시간도 주고. 이 사람이 얘가 마저 할 정도로 잘 맞춰. 그래서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교현 기자가 진짜 팔색조처럼 그럼 살짝 돌거든요. 어제 신은규 변호사 그저께 초평여행 갔죠. 지난번에 한 9개월 전에 조국혁신당 그 토론에 사회 봤어요. 신인규 대표와 네가 나를 지금 동수장은 골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물과 기름 같은 존재. 절대 섞일 수 없어. 그러나 우리 구교현 기자는 섞입니다. 야, 저는 있는 그대로 네.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제 네. 목표와 원칙인데 이 얘기를 네가 왜 꺼내냐. 네. 우리 구교현 기자 진짜 상선 약수 같은 물 같은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제 아까 우리 저기 그 SNS 글도 나오고 뭐 했으니까 저가 특히 저는 비판하는 이유가 누가 당선되기를 원하고 누군가 떨어지기 원해서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여당 대표가 다시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누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여당 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신에 대한 저격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편들은 모여봐. 나 이렇게 누구도 맞았어. 빨리 같이 싸워줘. 나 지켜줘.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치에 큰 해악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시청자들 의견 주고 계신데 희망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김용민 의원 페북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고 푸르딩딩 공티님은 충남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남 성향상 정청래 같은 정치인을 안 좋아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해변님은 서미아 의원님 후원 계좌도 아직 안 찼습니다. 후원 부탁드려요 말씀해 주셨고요. 보성망님, ABCD님, 3333님, 한준님 모두 송영길 후보 응원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특정 후보의 후원 계좌
계좌만 올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는 부산 민가님, 제가 또 이제 신인규 대표 출판 기념회라도 직접 뵀는데, 야 정말 그 재석한 많은 그 참여자들이 우리 부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 민가님인 줄 알더라고. 내가 본인 아이들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 유튜브 시내에서는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고, 부산 민가이님은 송영길 후보님의 후원 많이 부탁드려 이번엔 팀 정청래 다 아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지나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